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2024년 6월 8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메뉴 중에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고 종목 전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CAD 실무능력평가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AT 2급 정기시험 24년 6월 8일 기출문제를 클릭을 하시고 이 공개 답안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해지를 하고 나면은 그 폴더 안에 1교시, 2교시 두 개의 폴더가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문제 실행을 PDF 파일을 실행을 해서 문제를 열고 CAD를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CAD가 이제 버전이 여러 종류인데 저 같은 경우는 2014 한글 버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4 버전까지 있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같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제도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장. 다른 영상에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축키는 컨트롤 S, 두 번째가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가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가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가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가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옵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설정을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본격적인 제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저 같은 경우 문서에 2024-0608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층 설정 LA 엔터, 새로 만들기 도면층, 새 도면층 단추를 눌러서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7개의 도면층을 만드신 다음에 외형선은 색상이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 흰색, 그리고 뷰포트는 하늘색. 그리고 나서 이제 선 종류는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만 바꿀 건데 수문선의 컨티뉴스를 클릭을 하셔서 로드 불러오겠다. 이 선 로드 창, 불러오기 선 종류 지정 창은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팬텀 확인, 수문선이니까 히든 확인, 그리고 중심선의 컨티뉴스 클릭,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팬텀 확인. 그러면 7개의 선 종류, 색깔, 선 종류를 지정을 이제 완료가 되고, 외형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면층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메뉴의 도면층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목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이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설정 ST 엔터, 글꼴 설정, 글꼴 이름에 글꼴을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 닫기, 문자 설정 끝.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호미 화살표에 중심 표식 없음, 문자의 색상을 노란색, 맞춤. 문제 도면의 축척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맞춤 탭에 축척 사용에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은 2, 그리고 확인,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설정에 CAD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 이렇게 5개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중요한 건 중간점을 꼭 끄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점을 켜면은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포인트를 찍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CAD 환경 설정은 옵션 여러가지 설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열기 및 저장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5월달에 출제된 기출문제에 비해서 사실 좀 쉽게 느껴집니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개체의 개수라던가 개수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포인트를 딸 때 따는 부분이 어렵다던가 타원을 그리는 부분이 좀 어렵게 돼 있다던가 각도 계산이 좀 어렵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투상이 어렵다거나, 그런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전체 141, 그 다음에 109, 그리고 105 이 전체 외곽에 대한 치수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해보니까 우측면도가 사실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 원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잘 그려서 작업을 하냐에 따라 이제 나머지 평면도나 정면도에 있는 선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접선 반지름 긴 그 옵션을 통해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무한선을 써도 되고 그냥 선을 그려도 되는데 사각형으로 외곽선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 하나,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건데, 사각형을 그릴 때 필요한 치수 141, 105, 109 이 세 개의 치수가 있으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어렵지 않게 외곽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REC죠. 렉탱글 REC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치수 D 엔터를 하거나 D를 클릭을 하고, 길이는 얼마냐? 일단 141, 그리고 높이는 105. 그래서 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그려줍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 일단 가로 그리고 세로죠. 이렇게. 그러면 우측면도와 정면도의 높이가 같고 평면도와 이제 정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리고 45도 선을 기준으로 평면도와 우측면도의 이제 이 폭이 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못 그리지? 그 원리를 이용해서 141, 105, 109 치수를 적용해서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은 적당히 띄우시면 되는데 저는 한 100 정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C 끝점을 찍고 D 엔터. 얼마냐? 길이는 이 우측면도의 외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값은 바로 이 값이 되겠죠. 109가. 그래서 109, 그리고 여기 105 폭은 지정을 하시면 어느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측면도 그려질 거고, 적당히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REC 끝점을 찍어서 D 엔터, 141 엔터, 109 엔터. 그래서 사각형 3개를 그려줍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외곽입니다. 라인으로 끝에서 선 하나, 교차점에서 각도 45도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사각형으로 그리면 클릭을 했을 때 이 사각형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해 주셔야겠죠. 엑스플로드, X 엔터, 사각형을 다 선택을 하고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그릴 건지는 사실 여러분 마음인데, 정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을 일단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도에는 치수가 없지만 이 평면도에 79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겠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프셋으로 79만큼 띄운 다음에 여기 16, 다시 오프셋으로 16 띄워서 라인으로 이 끝에서 72도짜리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냥 각도 72도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선은 여기에는 치수가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바로 이 선이겠죠. 뭐 이거밖에 다른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46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46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 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61도 이 61도 선을 그릴 때는 저라면은 그냥 각도 마이너스 61도를 주겠습니다.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고 각도 마이너스 61, 이쪽 방향이 아닌 이쪽 방향으로 여유있게 한 이 정도. 왜냐하면 이 높이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리면 각도 같은 경우는 꼭 치수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 이 각도를 틀리게 되면은 포인트를 따서 그려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사실 다른 부분들을 딱히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다른 이제 우측면도나 평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우측면도를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이 모서리에서 일단 76도짜리 이 선을 그려줘야겠죠. 라인으로 끝점을 찍어서 각도 76도짜리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끝점, 즉 여기 이제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모서리 끝점에서 그냥 이어주면 이 사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에서 이렇게 여기 선을 그려줍니다. 당연히 이건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그려질 거고, 자, 이 선, 원, 반지름 36짜리 이 원을 그려야 되는데 곡선을 중심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위치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이 원이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합니다. 그러면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는 중심 반지름부터 이렇게 6가지의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접선 반지름, 서클 T, 단축키는 T인데, 접선 반지름을 선택을 해서 접하고 클릭, 접하고 클릭, 반지름은 얼마냐? 36이니까 36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이게 사실 포인트겠죠. 이 문제에 이 원을 잘 그릴 수 있냐, 이 원을 못 그리냐. 알고 있다면 너무나 쉬운데 만약에 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림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상선이 되어 있죠.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 클릭, 이렇게 갖다 대서 끝점 클릭, 그러면 선이 끊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 클릭, 끝점 클릭, 그래서 이 선 두 개를 도면층에서 가상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6, 12 오프셋으로 사이 띄우기를 하셔야겠죠. 오프셋으로 66만큼 띄우고 12만큼 띄운 다음에 매치 프롭으로 일단 선 종류를 바꿔주시고 정리를 해야겠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제 좌측 부분 작업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여기 72라는 치수의 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 선을 일단 지우신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에서 72짜리 선을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교차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겠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지금 직접적인 치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릴 건데, 하지만 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선 같은 경우는 여기 16이라고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선인데, 이 선은 투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우측면도의 끝이 바로 평면도의 이 아랫부분 끝이고 45도선을 기준으로 이 끝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왜 이렇게 기울어지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이 선, 바로 이 선이 이제 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 선이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102만큼 이렇게 사이 띄우기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교차점에서 끝점, 교차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트림으로 정리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준을 잡아서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선, 숨은 선과 유형선이니까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주신 다음에 이 선을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우측면도가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아, 여기 중심선 그려야겠구나. 이 중심선을 그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서클로 원에다 갖다 대서 중심을 찍은 다음에 반지름 5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왜 5냐? 그냥 적당히 임의의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 4분점에서 선 하나, 4분점, 4분점 선을 그리고 이 원을 지우신 다음에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중심선을 표시하는 선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중심선인데 이렇게 1.3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실선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LT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선축척을 해주는 명령. 그래서 여기서 LTS를 해주면 선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배치 탭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LTS 현재 값이 1인데 0.3 정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값을 키우면 좀 선이 듬성듬성해진다고 해야 될까? 네, 선이 듬성듬성해지고 값을 줄이면 선이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LTS 명령을 통해서 선 축척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모형 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치 탭에서 한다. 배치 탭의 작업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측면도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우측면도에서 생성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정면도에서 못 그렸던 이런 선들을 그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해볼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라인으로 일단 여기 끝에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리면
이 선은 누가 봐도 이 선이 되겠죠. 숨은 선. 트림으로 정리하고 MA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원 4분점. 그래서 여기서 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 선이 됩니다. 그러면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포인트는 순서대로 여기서 하나 갖고 여기서 하나 가고 여기서 하나 갔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이 바로 이제 이 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여기.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이 숨은 선. 그리고 여기 20은 이제 이 사선을 사이 띄우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20만큼 띄운 다음에 트림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기준을 잡아서 정리. 점에서 끊기로 이제 이 선을 끊어주고 나서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매치 프롭으로 중심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쉽다고 한 이유가 지금처럼 우측면도를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포인트를 따는데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쉽다고 느껴진 거고, 자, 정면도와 이제 우측면도가 작업이 다 됐으니까 평면도를 그려야겠죠. 평면도에 주어진 46, 102, 79 일단 오프셋으로 102만큼 띄우고 46만큼 띄우고 그리고 79만큼 띄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어져 있는 치수들이니까 나머지는 치수가 없는데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그려진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제 그려 나가야겠죠. 자,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 이 끝이 여기니까 바로 그 다음 포인트가 이건데 여기서 가는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46, 102 이 모서리를 정리할 수 있죠. 트림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끝에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 선. 자, 그리고 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이 어디냐면은 거꾸로 가봅니다. 즉 라인으로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갔을 때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가 있죠. 이 선이 이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선이 트림으로 정리. 여기는 아직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선을 그려도 되고 이 선을 그려도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 선이 어디냐?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땄죠. 그 다음 포인트는 사실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포인트가 이건데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선이 두꺼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포인트 사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겁니다.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자, 이 선을 그릴 거니까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려졌으니까 이 선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지우고, 이 부분은 지금 79로 이제 사이띄기를 해놓은 선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정리를 하시면 이 선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자, 라인으로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자, 이 부분, 이 포인트를 찾을 건데 거꾸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 그럼 이 포인트는 사실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겠죠. 무슨 말이냐, 여기 포인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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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선이 작업이 됐으니까 정리하시고, 여기서 또 정리해주면 이렇게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릴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원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사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외한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여기 이 부분이 작업이 되면 됩니다. 자, 우선은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이 선이 될 거고, 거꾸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헷갈리니까 이 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가는 선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하나 선이 더 있네요. 그 선은 이제 어디냐, 여기에 이렇게, 여기 포인트, 동일한 선상에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좀 이해되셨을까? 네.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 지우고, 지우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 없죠.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에서 끊기로 이 선을 여기서 끊어준 다음에, 이 선도 점에서 끊기로 이렇게 끊어주고 나서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끝에서 오는 선이 여기,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오는 선이 여기, 그리고 이 선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또 동일한 선상이니까 여기 끝에서 가는 선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평면도도 거의 작업이 다 완료가 됐죠. 이제 이 원을 가지고 타원만 그리시면 됩니다. 도면층에서 뷰포트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니까 선을 많이 그려야 되니까 일단 반지름 36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XL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자, 원에서 선 3개, 3개가 이렇게 나올 건데 45도 선과 교차되는 데서 수평으로 또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이 원에서 나온 선과 사선, 교차되는 이 사선이 바로 이 타원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선이기 때문에 X라인으로 이 사선과 이 선 3개가 교차되는 데서 선이 3개가 나가면 됩니다. 여기 살짝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연장 명령을 통해서 연장을 해주신 다음에 X라인 수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 원에서 나온 선 3개와 3개가 교차되면서 이렇게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이 원리는 다른 도면층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에서 선 3개, 선 3개, 사선에서 3개, 45도에서 3개.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의 공간에 타원, 일립스, EL 명령으로 양쪽 끝점, 거리값으로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면 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지만 정석대로 이렇게 그리면 실수 없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원 그리는 명령 EL, 방금 전에 그렸던 것과 동일한 양쪽 끝점, 거리값 그리고 나서 다시 도면층을 A형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타원을 그렸으니까 이제 이건 지워줘야겠죠. 원도 지우고 연장했던 부분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매치 프롭으로 타원을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선과 이 선은 이 모서리 끝에서 가서 접점, 이 모서리 끝에서 원의 타원의 접점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으로 이 끝에서 컨트롤 우클릭, 접점, 클릭 빠져나오시고 다시 라인, 끝점을 찍고 컨트롤 우클릭, 접점 클릭, 접점 클릭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중심선 그려줘야겠죠. 서클로 타원에 갖다 대서 중심을 찍고 반지름 5짜리 원. 왜 5냐? 그냥 임의의 크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4분점에서 선 하나, 4분점, 4분점 지우신 다음에 원을 매치 프롭으로 중심선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치수를 넣고 이제 모범 답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이렇게 약간 좀 나와야 되는데 랜스 명령을 써도 되지만 이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개체를 클릭하고 그립을 클릭해서 이렇게 극좌표나 직교를 띄운 상태에서 약간 늘려주시면 됩니다. 선형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109, 46, 102, 79 다 잘 맞네요. 그 다음에 16, 141, 20 치수는 선형으로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회전, 로테이트. 그래서 각도를 물어볼 때 각도를 직접 줘도 되지만 처음 찍었던 선과 그 선상, 동일한 선상의 선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치수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 보조선을 지워야 되니까 치수를 클릭하고 특성, 컨트롤 숫자 1을 누르거나 특성창을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시면 우클릭을 해서 특성을 클릭을 하고 치수 보조선을 꺼주시면 됩니다. 둘 다 꺼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선형으로 72, 105, 그리고 12, 60, 66도 동일한 방법으로
72, 66. 어이구. 마찬가지로 치수 보조선을 꺼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도 61도, 72도, 76도, 반지름 36. 반지름 치수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냥은 중심까지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중심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디엔터를 하신 다음에 재지정, 맞춤 탭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 닫기, 그리고 나서 메뉴의 주석에 보시면 주석 패널 이렇게 두꺼워. 여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반지름 치수를 클릭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심까지 이어지는 업데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0이라는 치수가 화살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CAD 버전에 따라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치수를 클릭해서 화살표 반전이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안에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특별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까? 자, 중복되는 객체 삭제를 해봐야겠죠. 오버킬 명령, over, kill, 오버킬 명령을 통해서 전체 모든 객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엔터,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계 중첩 객체가 삭제되었다. 그러면 저는 하나도 지금 중복되는 객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작업이 잘 됐고, 그리고 반드시 다운로드 받은 그 폴더 안에 이 모범 답안 파일이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실행을 해서 전부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복사,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선택을 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래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모범 답안 객체를 다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을 아니면 특성에 가서 색상을 선홍색이나 다른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 안 하는 색깔로. 그리고 치수는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검도를 하실 때에는 치수 도면층을 꺼주신 다음에 무브 명령을 통해서 하나씩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일치하면은 작업이 잘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대해서 선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곡선은 원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리엔터를 해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모형 재생성 명령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해서 검도까지 진행을 해봤고,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다면 이제 배치 작업을 통해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어려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전 5월달이나 4월달에 나왔던 문제에 비하면 좀 쉬워진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6월 8일 출제된 CAD 실무능력평가 2급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